오늘 마지막 수능 특강 진도 끝내겠습니다. 자, 65번. 65번은 실제 정년 수능인데. 자, so people often assume that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러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접속사 되시고요. 자, synthetic은 당연히 합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food ingredient, 음식 재료 성분이, 뭐 예를 들면 소위 우리 뭐 MSG라고 하는 걔네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are more harmful than natural ones는 당연히 ingredients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복수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천연 재료보다 합성 인공 감미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해롭다. 그래서 한때 MSG가 진짜 억가당한 적이 꽤 있었죠. 그래서 but this is not always the case.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공 감미료를 포함한 이런 인공 재료가 더 나은 경우가 있는데 좀 신박한 소재죠. 그래서 주로 synthetic ingredients can be made in a precisely controlled fashion은 무슨 뜻? 그러니까 매너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매우 정밀하게 통제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have 뭐 할 수 있다? well defined compositions, 되게 잘 정의된, 그러니까 잘 정의된이니까 뭐야? 되게 잘 구성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and property는 여기서 무슨 뜻? 속성, 그래서 콤마 allowing이니까 분사 구문이죠. 얘는 당연히 뒤에 있으니까 그냥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뭐가 가능하게 한다? Careful evaluation of their potential toxicity. 자, 독성.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얘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훨씬 더 controlled, 통제된 방식으로 우리가 만드니까. 그래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natural ingredients는 often vary appreciably,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당한 차이를, 되게 다양하대요. 차이를 보이는데 in their composition and properties depending on, 자, 이건 여기서 끊겨서 뭐뭐에 따라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분사구문 삽입돼서 어디에서 왔는지, the time of year they were harvested, 얘네가 언제 수확됐는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리고 the climate they experienced through their lifetime, 그리고 어떤 기후에서 왔는지, the soil quality and how they were isolated and stored, 이런 각가지에 따라서 제각각 싹 다 되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significantly도 되고 remarkably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remarkably만 좀 써보겠습니다. These variations can make testing their safety extremely difficult. 그래서 이러한 변동이, 그러니까 변화에 따른 차이겠죠. variation은 can make, 만들 수 있는데 그들의, 이 대열은 당연히 natural ingredients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게 만든다. 보어 자리니까 형사 알겠죠? 그래서 one is never sure. 그래서 짝대기를 통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자, one은 가리킨 거 없으면 뭐라 해석하라 했죠? 그냥 사람.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고 싶으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확신할 수가 없다. About the potential toxicity of minor components. minor라고 했으니까 minor가 당연히 무슨 뜻이에요?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여기 미세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subtle 같은 거 써도 되겠죠? 있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마이너 여기. subtle. Components that may vary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가끔씩 이따금씩 되게 계속 바뀔 수 있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잠재적인 독성,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인공 재료는 항상 늘 통제된 방식으로 제조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퀄리티를 계속 통제할 수 있는데, 반면에 천연 재료는 매 년마다 기후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괜찮은 건강에 좋았는데 어느 해에는 갑자기 건강에 안 좋고, 그러니까 오히려 생으로 먹는 게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So in some cases, a natural food component has been consumed for hundreds or thousands of years. 자, 여기 for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뭐 동안이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 써야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중딩 때 배운 현재 완료의 계속의 의미죠. 그래서 without causing any obvious health problems and can therefore be assumed to be safe. 그래서 요거는 동사 1, 동사 2가 돼서 뭐뭐라고 추정되다, 가정되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가정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확실하게 어떤 건강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고,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단정 짓기도 좀 어렵다, 이런 뜻이죠. However, one must still be very careful.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자, 주의한다. 뭐라고 하면 돼요? alert 같은 거 쓰면 되겠죠. 통념상 천연식 재료가 인공의 합성 식재료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천연 성분이 오히려 합성 성분보다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 성분은 품질이 엄격히 통제되는 반면 천연 성분은 외부 요인의 변화에 취약하다. 통념과 달리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합성 성분이 천연 성분보다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 자, 인공 artificial 안전 secure 위험에 빠뜨리다 J 뭐 있죠? jeopardize 그 다음에 엄격 strictly rigidly 외부는 external 취약하다 vulnerable prone susceptible 이렇게 3개 정도만 잡을게요.
자, 잘못된 통념은 영어로 뭐죠? 미스, 신호 아니고. 그리고 통념과 달리, 그러니까 반박하는 거니까 contradict, 반박하다. 이 정도 할게요. 66번. 이제 대인공지능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큰 지문인데, 근데 확실히 인공지능 이전의 시대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와, 근데 이거 무서운 거긴 해. 내가 이거 세빈이 덕에 편집하면서 나도 한번 곱씹어 봤거든. 일단 내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 24년, 한번 써본 건 23년. 얼마 안 됐죠? 25년. 지금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까? 나 없었으면 킨드레드 못 만들었지. 킨드레드 나 이거 작업하는데 얼마 걸렸는 줄 알아? 치는 게 더 오래 걸렸어. 14장이었잖아. 내가 그래서 너 솔직히 보내줬을 때 그땐 몰랐거든? 근데 딱 이제 엊그제 확인한 거지, 이 비극을. 너무 많은 거였어. 내가 와,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게 물론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인터넷에 치면 그냥 드르륵 긁으면 돼. 근데 내가 읽으면서 이거는 내가 읽으면서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 연구할 시간 없으니까 치면서 공부해야겠다. 한데 치는 데만 3시간 걸렸어. 근데 인공지능 즉 GPT가 그걸 요약해주고 그렇게 책으로 쓰기 좋게 글을 정리해 주는 건 단 15분. 15분. 그러니까 그렇게 책으로 만드는 편집이, 아까 내가 그래서 너 시험 풀 때 그거 편집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편집하는데 40분 쓴 거거든. 그럼 도합 1시간도 안 된 거야. 그 책 자체를 만드는 건. 그냥 수작업이 더 오래 걸렸었어. 3시간. 치는 거. 와, 진짜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원서가 두꺼워. 좀 보니까 좀 두껍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지금 15개 학교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2년에 내가 학원 처음 차렸을 때 세미가 만약에 우리 학원 들어왔다, 내가 1인 학원 할 때 못 받지. 받을 수가 없지. 지금 시험 범위가 지금 69지문에 막 원서 저렇게 통으로 다 넣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불과 3년도 안 걸린 거죠. 근데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특히 너네 TF도 우리가 GPT 도움을 좀 받는데, 엊그제 이제 백석 고 2학년 선배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요즘 좀 주시는 거 좀 퀄리티 괜찮은 것 같다. 옛날엔 TTFFF 무조건 이렇게만 얘가 만들었는데 요즘 TFTFT 뭐 이런 식으로 FTFF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너네가 똑똑해질 때 얘도 같이 똑똑해지는 것 같아. 벌써 GPT 5.1까지 왔죠. 엊그제 3였어. 엊그제. 그러니까 너 초안 만들 때 4였거든? 근데 벌써 5.1이야 지금. 너 그거 1 시즌 1 만들 때 4였다고. 4, 5였다고. 계속 변해, 계속 발전해. 근데 그게 너무 짧아, 텀이. 그러니까 나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생 수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학교 수가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나랑 부원장님 둘이서만 수업하고 있거든 지금. 만약 GPT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해. 물론 지금도 지금 우리 둘 다 몸 갈아가면서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안 그랬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책을 만들려면 진짜 이틀, 3일 꼬박 걸렸는데 지금은 20분, 30분이면 만듭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그래서 historically the worst times for labor. 자, 요거는 주어가 times니까 수일치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노동에 있어서 최악의 시대는 have been those characterized by both worker replacing technological change and slow productive growth. 얘는 분사구수식이죠. 동사가 아니라 동사는 여기 있죠. 자동사고. 그러니까 뭐라고 특징 지어지는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적 변화와 그 다음에 생산성 성장이 둔화되는 걸로 같이 특징 지어지는 시간이 노동에 있어서 가장 최악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사라졌는데 생산성은 오히려 인간이 있을 때보다 더 떨어져서, 그러니까 더 최악인 거지.
그래서 if AI technologies turn out to be as brilliant as some of us think.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엄청 똑똑한 것으로 드러나면 아직은 모자라겠지. 근데 조만간 이제 진짜 난리 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내가 유튜브 보면서 진짜 충격에 휩싸였는데 휴머노이드 그거 혹시 봤어? 그 인간처럼 표정 짓고 하는 거 영국인가 미국 회사인데 이름 까먹었다. 어쨌든 그 한국에 하나 들어왔는데 와 막 인상 한번 써봐. 막 인상 쓰고 막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진짜 인간 같아. So we should be more optimistic about the long run. 자, 근데 다행히 만약에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면 우리는 오히려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왜? 노동자를 대체하지만 그러면서 반대로 새로운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그러면서 뭐 할 거니까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역의 상황이 펼쳐질 거란 거죠 인공지능은. 그래서 as Darren Acemoglu and Pascual Restrepo have pointed out, brilliant technologies are much preferable for labor to mediocre ones. mediocre라고 읽으면 되고 이거 시덥잖은 그러니까 그냥 좀 이류 이런 뜻이야. 위에서 얘기한 생산성 오히려 저하시키는 그런 시덥잖은 기술. 자, preferable이랑 to라고 돼 있잖아. 혹시 이거 아마 뒤에도 나오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prefer A to B 뜻 뭐예요? 그치, A를 B보다 선호하다죠. 애초에 prefer에 비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 더 좋아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B에 견주어 봤을 때는 뜻이야, to가. 그랬을 때 A를 더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to.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기술이 그냥 평범한 기술보다 더 선호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because one's 당연히 technologies 가리키는 거고요. 왜냐하면 as they make us richer, 접속사의 접속사 이중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때 they create more demand for other goods and services produced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다른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게 결국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산성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내서 더 많이 돈을 번다는 뜻인 거니까. Indeed, 실제로 wages grew faster between 1995 and 2000.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임금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고 그때 when computers promoted a brief productive boom then in the preceding and succeeding years. 자, 콤마 썼지? 이거는 관계 부사의 계속적용법이죠. 선행사는 언제예요? 요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when은 뭘로 바꿔도 돼? in which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95년과 2000년 사이에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 컴퓨터가 prompted, brief는 무슨 뜻? 짧은, 찰나의, 그러니까 temporary 같은 거랑 같은 말이죠.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 붐을 오래 지속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2000년 초반에 뭐 있었냐면 저거 IT 닷컴 버블. 그거 터지면서 이제 다 날아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한강 가서 자살한 사람 꽤 있었습니다. 주식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냥 묻지마 투자. 그냥 닷컴 썼다면 무조건 투자. 근데 지금 저 비트코인을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이런 데가 조금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잠깐의 생산성 붐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prompted도 사실은 promote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그리고 succeeding은 뭐예요? 그 뒤에 뒤이어 그러니까 이어가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연속적이니까 successive는 성공이 아니라 연속적인. 그리고 그 뒤이어니까 subsequent도 되겠죠. But while high productivity growth is always preferable to slow growth. 당연히 생산성 증가가 성장 저하보다 더 선호가 되니까 항상 그건 당연한 소리죠. 근데 그런 반면 growth in wages may fall behind. fall behind 무슨 뜻?
뒤로 자빠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뒤처진다는 뜻이죠. That은 당연히 지시대명사예요. 누굴까요? growth예요. growth. 그래서 productivity의 성장에 비교해서 봤을 때 임금 성장 수준이 더 떨어지니까 뭐 하면 if technology is of the replacing sort. 자, 비동사의 of 명사하면 이거 형용사처럼 해석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대체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substitute죠. 대체하다. And some workers might see their incomes vanish in the process.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어쩌면 자 지각동사지? 그러니까 수입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다. In the process, even as new jobs are created elsewhere in the economy.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직업이 새로 생긴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다?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임금의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왜? 성장하는 수준보다 기술의 생산성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금은 요 정도인데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포함한 그 기술의 혁신이 너무 가파르잖아. 지금 봐봐. 지금 3년 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너무 빠르니까 임금이 그걸 쫓아가지를 못하잖아. 원래 이 정도 일하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임금은 거기에 당연히 속도에 미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극 때문에 아무리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 양극화되겠죠. 이런 사회적인 모순과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이게 이 소득이 사라진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문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니까 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So that is what has happened in recent years, and it is also what happened during the classic years of industrialization. 그러니까 산업화 시기에 이게 전형적으로 일어났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뭐예요? 이미 일어났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양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는 뭐 한다? 일자리를 잃고 임금 수준이 거기에 묻히지 못할 거다. 그래서 산업화 시기 겪으면서 무슨 현상도 생겼어. 도시화에 따라서 과밀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의 근무 여건과 생활 여건이 진짜 최악이었잖아. 그러면서 그거에 반기를 들고 이러는 게 프롤레타리아 운동이었고 사회주의가 터진 건데 설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지적하는 사회학자 있어. 제2차 사회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말란 법 있냐. 근데 지금 그렇게 점차 가고 있다. 왜냐면 결국 사회주의를 포함한 이거 그 사회문화에서 배우는데 사회문화 아직 공부 안 해봤지. 그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그 사회가 성장할 때 그 갈등론이라는 게 있거든. 이 갈등론이라는 게 이걸 근거로 마르크스가 자본론 쓴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 진화론에서 보듯이 그 종들 생명체들이 진화할 때 어떻게 경쟁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경쟁만큼 얘도 이만큼 진화하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툼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게 그럼 결국 우리가 뭔가 하고 있을 때 이거에 반대급부로 뭔가 생기고 그게 이걸 대체한다는 거잖아.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본주의의 모순이 터져서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불신할 때 이 일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지탱이 안 되거든. 근데 왜냐면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자본가가 돈을 이만큼 갖고 있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받쳐줘야 돼 사회를. 근데 얘가 계속 줄고 있죠 지금. 왜? 투자를 통해서 돈을 그냥 예를 들면 월급 우리나라에서 500만 원 받으면 진짜 압도적 상위권이거든. 압도적 상위권이야. 우리나라에서 평균 200 후반에서 300 초반이야. 대부분의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국민이 200만 원, 250만 원에서 290만 원 사이 받아요. 그래서 인서울 나와서 대기업 가고 이런 거 상위 7%인가 그래. 대기업이 일단 우리나라에 7%인가 밖에 없으니까. 아닌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500만 원 받는데 갑자기 옆에 애가 비트코인 했더니
500만 원이 뭐야? 5천만 원도 아니야. 몇? 50억. 그냥 한 번 딱 투자했는데 너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이 소수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투자를 통해서 모이니까. 근데 자본이 결국 돈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뭐냐면 일을 안 해. 가만히 있는데 돈이 생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본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사업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딱 하고 다시 또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기술 혁신은 전통적인 일자리 수요를 대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함. 창출하기도 함. 게다가 생산성의 비약적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인공지능 혁신은 생산성 성장 속도가 임금 성장 속도보다 속도를 압도하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 기술 혁신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생산성 성장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일시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알아? 여기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너라면 뭐라고 생각해? 일자리? 나는 이거. 일시.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안 썼어 그냥. 일시적으로. 산업혁명도 일시적이었잖아. 결국은 어쨌든 그럼 일시적이란 말에서 이것까지 추론해봐. 왜 일시적이야? 왜 그럼 장기적으로는 왜 해결돼? 이게 국어 논술형 국어 시험이야. 여기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 뒤집으면 돼. 이게 힌트야. 기다릴게. 한번 해봐. 왜 일시적이냐고. 그러면 일시적이란 말이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장기적으로는 해결된다는 거잖아. 왜 그럴까? 이런 게 추론 문제야.
왜 문제 생겼어? 문제 왜 생겼어? 써놨잖아. 이게 문제잖아. 생산성 성장 속도가 어때서? 갑자기 가파르게 성장해서 임금 성장 속도가 일어나니까 차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따라잡는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임금 상승이 생산성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거죠. 물론 나올 가능성은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나올 가능성은 낮겠죠. 나오면 파괴적이지.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괜찮지? 요게 국어 문제야. 요게. 그래서 항상 이거 연습해야 돼. 반대로 뒤집어서 정의 찾는 거. 전통적인 conventional 혁신은 그냥 안 쓸게요. innovation. 자, 창출 Y yield 완전 새로운 N O V A L novel 참신한.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거잖아. drastic. 응? drastic. drastically는 이제 부사로 쓰면 되니까. overwhelm. 줄어듦은 조금 어려운 단어 써보자. dwindle. 피피피피 하면서 줄어드는 거. 이게 dwindle이야. 너무 가파르다는 S. steep. 그 일시적은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쓰면 돼. 뭐 temporarily, briefly 이런 거. 자, 그러면 따라잡다 뭐라고 하면 돼? 좋습니다. keep up with. 이제 뒤처지지 않게 된다. 아니면 catch up with 써도 돼. catch up이 오히려 여기선 좀 더 적절하죠. 혼란, disorder 이런 거 쓰면 됩니다. 67번. 자, the basic reason for the increasing opportunity cost. 자, 기회비용 무슨 말? 통합사에서 했죠? 기회비용이 뭐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빈이한테 기회비용은 나한테 영어 수업을 듣느라 하지 못하는 다른 과목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기회비용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당연히 낮아야겠죠. 내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게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야 이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기회비용. 자, 그래서 기회비용이 올라간대. 안 좋은 말이죠. 이건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that 접속사 되시죠? 보어자리. 자, some resources and skills cannot be easily adapted from their current uses to alternative uses. 지금 사용되는 용도에서 다른 대안의 용도, 그러니까 왜냐면 adapt 해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신축적으로 바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뻣뻣하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이제 좀 어렵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So the more you produce of one good,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면 the more you are forced. forced는 이제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To employ inputs that are relatively more suitable for producing other goods.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다른 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얘를 중단시키고 여기에다 투입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기회비용이 뭐겠어? 요거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았다면 이건 그냥 삽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분배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인사관리. 회사에 조직원을 어디다 배치했을 때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지는가?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배우는 거야, 경영학에서. 자, 이건 주격관계 대명사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forced. 그러니까 요거는 bound 같은 말 써도 되죠. 뭐뭐에 구속된다라는 거니까. So for example, at low levels of food output, additional increases in food output can be obtained. 자, 근데 우리가 식량 생산량이 좀 낮은 수준이야.
식량 생산은 한 국가의 한 공동체의 존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근데 만약에 그걸 추가로 증가를 시키려면, 근데 그게 달성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쉽게? Switching relatively low-skilled carpenters. 그러니까 좀 일을 잘 못하는 상대적으로 좀 저숙련된 목수들을 from making shelters. 집을 짓는 거에서 뭐로 바꾼다? 음식을 만드는 걸로 바꾼다. 자, 이거는 from A to B니까 전치사 to죠. 그러니까 동명사 쓰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더 많이 투입했으니까 생산이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특히 뭐 저숙련자를 투입하는 거. 그럼 기회비용이 어때고 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기회비용이 높아 낮아? 낮지. 왜냐면 목수인데 목수 일을 잘 못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농업으로 바꿔도 크게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럴 땐 기회비용이 낮지. 아 그럼 기회비용이 올라가는 게 뭐겠어? 고숙련 목수를 넣으면 기회비용이 올라가겠지. 그럼 그 사람은 차라리 목수 시키는 게 낫잖아. 근데 이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딜레마일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안 받쳐주면 우리가 수입에 무조건 의존해야 되는데 수입에 의존하면 어떻게 돼? 식량 안보라고 소위 우리 얘기하죠. 그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만약에 가격 올려버리면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커피로 그렇게 팔아졌겠는데 이거 실제 모의고사에 나온 거잖아. 근데 왜 계속 가난하냐면 걔네가 커피만 다 때려박아갖고 농업을 안 짓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수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계속 없는 거야. 왜? 사 먹는 게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집에 장 보는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게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너 농사 지으려면 지을 거야? 그러니까 바로 너만 아니오야? 나도 아니오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문제가 거고랑 결부지어서 생각하면 꽤 생각보다 곱씹어야 될 사회 이슈야. However, 하지만 to get even more. 근데 만약에 훨씬 더 많은 음식 생산량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workers who are less well suited were appropriate for producing food. 그러면 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덜 적합하거나 아니면 덜 능력이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이런 사람들이 must be released 반드시 풀려야 된대. 집 짓는 것에서 뭐로? 음식 생산으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집 짓는 거에서 음식 생산. 더 많은 목수가 농업에 투입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세빈이가 얘기한 대로 기회비용이 무조건 올라가? 아닐 수는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왜? 저숙련이 아니라 거기에 고숙련이 낑기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더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숙련 다 넣었는데 이제 없어. 그럼 고숙련자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기회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나라면 이거 갖고 장난칠 수도 있을 것 같아. For example, skilled carpenter may be an expert at making shelters, but a very bad farmer because he lacks the training and skills necessary in the occupation. 그 직업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트레이닝이랑 스킬, 형용사고 수식, 그게 부족하니까 당연히 농업에서는 생산성이 목수의 만큼 당연히 미쳐 못 미쳐?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성 기회비용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 즉 부정서술. 이게 목수로서의 생산성이 농부로서의 생산성을 가히 압도하니까. 그러니까 즉 이거는 결국 뭐를 얘기한다? 기회비용이 증가해버리는 사태를 초래한다. So using the skilled carpenter to farm results in. 그렇기 때문에 자 result in은 야기하다죠. 자 타동사로 볼게요. 전치사 있으니까. 자 주어는 당연히 using 동명사죠. 자 소일치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투부정사 농사를 짓기 위해 이거는 부사로 쓰인 거죠. 형용사가 아니라. 자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려고 숙련된 목수를 사용하는 게 결국은 야기한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기회비용을 저숙련자를 쓰는 것보다. 이제 이해 확 됐죠? 자 result in 다른 구동사 B 뭐 있어요? 그렇지, brings about. 7번.
The production of additional units of food becomes increasingly costly, 비싸다, as progressively lower skilled farmers convert to farming. 뭐뭐 함에 따라라고 접속사로 쓰인 거지. 자,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콤마로 끊으면 통상적으로 보통은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그냥 붙이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뭐로 전환되다. 그러니까 convert는 shift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자동사로 써. 이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farming이라고 명사 와야 돼요. 특정 분야에서의 특정 분야에서의 증가된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숙련도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인적 자원의 수에만 집중하면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즉 자신이 잘하는 직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기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까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까는 걸 수도 있겠다. 그지? 왜냐면 걔네는 그냥 진짜 다 그냥 인적자로 막 그냥 무지성을 투자하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네. 결국 생산성이 자본주의 사회보다 압도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다 망했잖아. 그거 까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납득이 되죠, 이러니까. 자,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라 하자. 경쟁력에 대한 고려 없이 노동력을 분배하면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된다. 비효율, inefficiency. 정량적 측면, quantitative 내지는 quantity, 수량. 그러니까 전문 분야니까 뭐라 하면 돼요? expertise.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경제 원리의 가장 중요한 분업화. 분업화 영어로 뭘까? subdivision이라고 해요.
competitive 그냥 형용사로 쓸게. competent edge라는 말도 쓰죠 보통 남을 이길 때. 분배 distribute 저해하다. 좀 어려운 단어만 쓸게요. 자, impede, compromise, undermine, hamper, hinder.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 하면 방해하다 그냥 다 한 거죠. 68번. 오늘 다 쉽긴 한데 되게 내고 싶을 문제가 되게 많다. 그죠? 어법은 거의 없으니까 내용을 잘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as farming societies grew more productive and captured more energy from their environments. 맞다. 저기 잠깐 히터 좀 틀고 올게. 잠깐만. 그들의 주변 환경에서 더 생산적인 사회가 되고 농업사회가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됨에 따라 Energy appeared to be scarcer and people had to work harder to meet their basic needs. 자, 그러니까 농업사회가 커졌다는 건 결국 뭐 얘기한 거예요? 더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업사회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더 좋아졌다는 거지. 오늘 생산성이 박 터지네. 그리고 에너지를 더 많이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 넘쳐난다는 뜻이지.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부양할 수 있는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거지. 그럼 좋은 거네. 근데 에너지가 더 부족해진대. 늘었는데 줄어들었대. 패러독시컬이네. 역설적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더 빡세게 일해야 된대. 아니 신기하잖아. 더 사회가 발전했는데 더 해야 된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아까 그러니까 기술 혁신도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대체하게 되면 안 좋다 했잖아. 자, 그런 식으로 왜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봅시다. This was because 왜 그러냐면 up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예요? 도시화잖아. 도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업 인구를 탈락시켜서 도시로 보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트랙터가 생기면서 왜? 동력기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농업의 혁신이 생기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 뭐 해야 돼? 밥 먹여야 되잖아. 그래야 공장 와서 계속 이교대로 애들 거의 학대하듯이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먹을 수 있는 수준, 풀칠할 수 있는 수준의 밥을 주기 위해선 밑에서 쌀을 올려줘야겠지. 그러니까 그 역할 한 거야.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any gains in productivity farming peoples generated as a result of working harder, adopting new technologies, techniques or crops or acquiring new land. 요거 잘 봐. 문법 진짜 중요해. because라 했잖아. This is because 접속사 있지?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고 gain이 주어고 farming people은 이제 복수로 했지? 민족, 부족이란 뜻이죠.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왜 generate의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뭐의 결과에 따라? 열심히 일한 결과에 따라. 그리고 콤마하고 adopting이네. 여기까지가 분사구문 중간에 삽입된 거야. 분사구 삽입.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뭐 이렇게 채택하고 새로운 땅을 취득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생산성 증가가 소비되었대. 고갈됐다는 뜻이죠. By populations that quickly grew to numbers that could not be sustained. 자, 이것도 주격관계되면서 그러니까 결코 지탱될 수 없는 수준의 너무 빠른 인구 팽창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고갈된 거니까 depleted 써도 되겠죠. 그래서 as a result 따라서 while agricultural societies continued to expand
그래서 농업사회가 계속 발전, 확장하는데 prosperity was usually only ever momentary. 근데 아주 순간에 잠깐만 좋았다라는 거죠. And scarcity evolved from an occasional inconvenience that foragers endured. 이거는 수렵 채집인이 가끔씩 한 번씩 겪게 되는 불편함 수준을 넘어서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로 바뀌었다? To a near perennial problem. 맨날 하루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 perennial. 자 그러니까 만성이니까 뭐라 하면 돼? chronic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evolve from A to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렵 채집인들의 생산성보다도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in many respects 여기서 respect는 관점, 측면 the hundreds of generations of farmers who lived before the fossil fuel revolution.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이거 적어 나올 수 있어. 이것도 내용 파악. 왜냐면 산업화 시대 이전에 살았던 수백 년의 세대는 paid for는 값을 비용을 치르다라는 뜻이거든. Our extended lifespans and expanded waistlines.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생명이 연장되고 허리 치수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밥을 더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살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now by enduring lives that were mostly shorter, gloomier, and hotter than ours. 근데 그 문제는 뭐다? 우리의 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에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 뭐야? 오히려 그리고 and almost certainly tougher than those of their foraging ancestors.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렵 채집인의 조상들보다도 못했다. 그러니까 불쌍했던 거죠. 이 hours는 현대인 얘기한 거예요. 현대인에도 못 미치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수렵 채집인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인구가 증가한 건 좋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다? 더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뭐가 해결해 준 거야? 기술 혁신.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혁명. 농경사회의 생산성 증가는 인구의 증가를 야기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좋은 거죠. 근데 하지만 부양해야 할 인구가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증가하여 오히려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진 거죠. 이러한 생산성 결핍 문제는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됐다. 근데 그 전까진 그래서 개고생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로 인하여
농부들의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자, 선순환. Virtuous cycle. 자, 그럼 악순환은 영어로 볼까요? 악이 V 뭐야? 악. vice지. 그거 형용사로 쓰면 돼. vicious. rapidly, abruptly. 노동력은 workforce 쓰면 돼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manpower라는 말도 되고요. 결핍, deficiency. technological innovation, 이건 그냥 언급만 할게요. 해결은 resolved. 과도기, 그러니까 중간 단계잖아. intermediate 쓰면 돼요. 오히려 더 빡셌다. demanding. L 혹시 아니? 수능에도 나왔는데. 레이버가 개빡센 육체 노동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laborious 하면 돼. 그러면 몸이 고되다라는 뜻이야. 야, 그래도 끝이 보인다. 69번 드디어. 마지막. Contrary to common sense.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 반대로 memory and imagination may not be two independent processes. 우리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기억은 뭔가 객관이고 imagine은 뭔가 주관이니까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억과 상상력은 사실 두 개가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ur memory clearly relies on constructive processes that are sometimes prone to error and distortion. distortion 왜곡이죠. 자, 주격관계사. 이거 아까 vulnerable, susceptible 이런 거 쓰면 돼. 앞에서 썼으니까 그냥 언급만 할게요. 여기서 construct는 구성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기억을 이렇게 하나씩 조각을 맞춰서 구성하는 거 있지. 그거 얘기한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우리 기억력은 뭐 할 수 있어? 정확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우리가 기억한다. 이건 뭐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Daniel Schechter라고 하나? A psychologist at Harvard University named this aspect of memory constructive memory. 그래서 이걸 구성적 기억이라고 불렀는데 전문가가 When we remember, we piece together fragments of stored information.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라는 걸 할 때 기억이 다 조각 퍼즐로 다 찢어져 있으니까 그걸 모으는 역할을 모으는 그 작업을 한다는 거죠. Under the influence of our current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근데 문제는 뭐다? 왜 왜곡이 생겨? 얘 때문이잖아. 지금의 생각에 의해서. 그럼 반대로 이게 뭐이기도 해. 우리의 지금 생각과 태도와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뭐야? 이거 상상이잖아. 동시에 뭐이기도 해? 상상력의 기반이기도 한 거잖아. 이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하면서 읽어야 빨리 풀고 그리고 추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imagination is also a process of piecing together fragments of stored information. 그러니까 상상력 역시 이렇게 조각을 조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확 되죠? If so, 그렇다면 it would be more efficient for the brain to. 자, 이거 찐주어. for는 의미상의 주어. 우리 뇌가 share a common constructive process for memory and imagination rather than maintaining two independent processes. 그럼 뇌가 효율성을 따지면 당연히 나누는 게 아니라 즉 기반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같은 거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identical.
동일한. Is from this perspective, it would not be surprising to learn that the hippocampus, 이 히포캠퍼스가 많이 나오죠. 해마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기억과 관련된 우리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is involved in both memory and imagination. 그래서 우리 기억과 상상력 이런 것들에 우리 해마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은 뭐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근데 그 해마가 알고 보니까 뭐라고? Although it is not favorable for remembering an event precisely as it happened.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건을 기억하는 데는 불리하겠지. 왜? 상상력에 기반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왜곡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 it is adaptive in that.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 나왔죠. in that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수능을 위해서도. in that은 접속사죠. 아시나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요. It enables past information to be used. 자, 그리고 to be used 수동태로 쓰였네요. 당연히 정보가 사용돼야 되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flexibly가 되겠죠. 유연하게. In simulating alternative future scenarios without engaging in actual behaviors. 실제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미리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는 인간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미리 생각하고 미래를 미리 대비하잖아. 이건 다른 동물들한테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그 기억력과 관련이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통념과 달리 기억과 상상의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즉, 두뇌의 효율적 사고를 위해 동일한 작동 원리로 작용하도록 진화했다. 기억의 왜곡과 현양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 두뇌의 구성적 기억의 양날의 검. 인지 편향의 원인이 되지만 창의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자, 작동 원리는 mechanism 쓰면 되겠죠? 서로 관련이 있다. intertwined, interconnected 뭐 이런 거 쓰면 되고요. 그리고 interplay라는 말도 쓰면 돼요. 서로 작용하다. bias, prejudice 뭐 이런 거. anticipate,
양날의 검 뭐라 하면 돼요? Double edged sword. 그럼 이런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양면성 ambivalence라고 얘기하죠. 인지평형은 cognitive bias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 진도를 마칩니다. 오늘 5개에서 질문 있습니까?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캔들헤드 오늘은 좀 요약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좀 읽어올 시간 드리고 다음 주에 좀 해설할게요. 자, 끝내겠습니다.